인생에 고민이 많았어요. 잘하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다가도 순간순간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마음이 풀렸어요. 제 인생과 아무 상관없는 배낭여행객들을 만났거든요. 그들이 제게 물어봤어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미래엔 뭘 하고 싶어? 이런 진지한 질문이 처음엔 되게 어색했는데 묻고 답하다 보니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포구 합정동에서 살고 있는 최재원입니다. 저는 라이브쉐어라고 하는 치유 엔터테인먼트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이고요. 글 쓰는 거 좋아해서 꾸준히 책 내고 있고 살짝 감성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쉐어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쉐어는 이제 삶의 대화를 깊게 나누면서 상호 멘탈 케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이제 스타트업이고요. 낯선 사람들끼리 인생에 대해서 깊은 질문을 주고받을 때 오히려 가까운 사람보다도 더 깊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깊은 대화 끝에 좀 큰 치유적인 효과가 있는 거를 좀 발견을 하고요. 그거를 정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나눠야겠다 싶어서 이제 시작했던 모임이 커져서 이제 사업이 됐던 케이스인데요.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내는 사업을 하게 됐는지, 그게 사업과 연결되는 것도 방식이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이 있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프 쉐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뭐 독서 모임 같은 것도 일정한 비용을 내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자기가 책 읽은 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이런 비즈니스도 있잖아요. 라이프 네. 쉐어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이 나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안에 읽지 못한 그런 챕터들을 좀 꺼내기 위해서 좀 다양한 방식들을 쓰는데요. 대화를 깊게 나누기도 하고 깊은 글쓰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함께 좀 떠나기도 하고 아웃도어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 좀 스스로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기 위해서 사유하고 대화하고 뭐 함께 뭐 스피리추얼 워크숍도 하고 이런 것도 활동을 통해서 좀 나를 좀 꺼내고 그걸 해소하는 활동들을 하는 전반적인 리트리 컨텐츠를 향유하는 그런 커뮤니티 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대화를 한다고, 자기의 내면을 꺼내기 위해서 대화를 한다고 하면 친구들을 만나거나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고나 깊은 내면을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거를 꺼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활용하는 거죠? 몇 가지 서로 조심해야 되는 룰이 있는데요. 핵심적으로는 그 대화를 이끄는 도구하고 게임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라이프쉐어 대화 카드라고 좀 부드럽게 인생의 뭐 사람의 한 코어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담긴 이제 질문 카드들이 있고요. 그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이제 다이빙 노트라고 내 속으로 다이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노트 음, 제품들이 있습니다. 음, 이런 그 도구들의 도움을 좀 받으면 평소에 어떤 생각을 좀 내가 이끌어내 봐야지라고 이제 지나가고 덮어두기로 했던 것들을 딱 눈앞에 직면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뭐 나는 지금 무엇사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음, 나는 어떤 걸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 안에는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그게 왜 생겼는지 이런 것들 사실 물어보고 싶잖아요. 네. 계속해서 내 안에 생기는 의문들을 좀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그런 이제 시간들을 저희가 눈앞에 만들어 드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라이프쉐어 제작팀입니다. 2018년 와디즈에서 대학카드를 첫 펀딩한 이후로 3년 만에 새로운 대학카드를 들고 왔습니다. 주제는 사랑과 관계입니다. 삶에서 너무 중요하고 모두가 관심 있는 분야지만 정작 진심을 꺼내기가 어렵고 또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할 기회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게 맞는 사랑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점차 흐려지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쉐어는 사랑에 대해서
톡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 카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언제나 러브 앤 피스가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사랑하세요. 대화 카드랑 다이빙 노트가 어떤 도구가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걸 지금 보여주실 수도 있나요? 다이빙 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건 이제 일과 관련된 노트인데요. 안에 내용을 보시면 뭐 이렇게 질문이 담겨 있고 여기 보면 미터가 있어요. 점점 내려갑니다. 18m에서 나에게 가장 어려운 관계는 무엇입니까? 삶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문구랑 질문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열흘에 한 번씩 내 감정을 점검할 수 있는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일주일 동안 어떤 감정 속에 살고 싶은지 이런 이제 정말 이제 스쿠버 다이빙의 영감을 좀 받아서 중간중간 이렇게 안정정지할 수 있는 글도 있고요. 이게 이제 노트 제품이고 노트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나와 관련된 거, 일과 관련된 거, 그리고 여행과 사랑에 관련된 게 세 가지가 있고 랩시어 대화 카드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 요거 잠깐 질문만 더 하고 그러면요. 네. 그 다이빙 노트를 보니까 보통 우리가 친구들이나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어떤 현상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잖아요. 내일은 무슨 일을 할 거야?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할 거야? 너의 계획은 뭐야?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다이빙 노트의 질문들을 보면 그런 현상, 외면에 보여지는 현상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감정에 대한 질문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 것들, 그러나 한 번씩 꼭 점검해야 되는 질문들이 있어서 그걸 보고 내 감정이 어떤 과정을 거쳤구나, 지난주에는. 지금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앞으로는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겠구나라는 자기를 알아가는 학습 노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다이빙 노트가 좀 나에게 깊어지는 질문들, 내 속에 정리되지 않은 고민들을 좀 말끔히 해결해서 난 뭘 원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해주는 글쓰기 도구라고 하면 대화 카드는 그걸 대화 속에서 내가 입으로 말하면서 그걸 깨닫게 하는 그런 제품들인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리를 오래 비워 죄송합니다. 요 두 가지 종류의 대화 카드 들고 왔고요. 이게 먼저, 버전이 다른 거죠? 네, 요게 이제 삶의 전반을 물어보는 이제 라이프 버전이고요. 요거는 사랑과 관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러브 버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가 저희가 2018년부터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나온 지 한 4개월 정도 된 신상품입니다. 네. 새로운 버전들은 계속 개발되고 하나씩 세상에 선보일 예정이에요. 이렇게 박스를 꺼내보면 라이프 버전은 100가지 종류의 카드가 있고요. 10가지 그 안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뭐 가치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미래도 나눌 수 있고 또 나에 대한 질문도 이런 뭐 카테고리 10개 중에 이렇게 각각 다른 뒤집어 보면 질문들이 담겨 있어요. 네. 앞에는 그 질문들을 풀어주는 문구들이 있고요.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일상적이고 비상적인 대화만 하기 쉽지 사실은 마음속에 깊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꺼내는 대화를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퀄리티 타임을 보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품들입니다. 이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을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뭐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사랑과 관련된 카드를 뽑고 있었거든요. 네. 키워드가 사랑에 대해서 내가 있고 그리고 관계니까 당연히 너라는 만남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또 만나서 이렇게 뜨거움을 나타내는 카드가 관계의 여정을 표현한 건데요. 그리고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이별해서 나로 돌아오는 그런 카드들의 구성입니다. 뭐 이 카드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카드가 있으신가요? 뜨거움으로 하겠습니다. 네? 뜨거움. 뜨거움? 네. 뜨거움에도 역시 수심이 있어요. 아까 노트처럼요. 1m에서
10m까지 깊이가 다른 뜨거움이 있는데요. 어떤 몇 미터를 2미, 선택하시겠어요? 2m를 선택하겠습니다. 뜨거움의 2m 질문은 사랑 속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 이제 정상희님이 뽑으셨으니까 뽑으신 네.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 속 가장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왜 사랑 그렇게 속 느꼈을까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 이 사랑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또 해석될 수 있겠죠. 뭐 네. 누군가를 만나서, 아, 이 사람이 정말 괜찮고, 오랜 시간 같이 연결되고 싶다라고 딱 느끼는 그 순간인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 뜨거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 재원 씨를 처음 만났을 때도, 초롱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처음 만났을 때 그 수면 위에 있을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친분이 조금 쌓여 있을 때, 아, 이 사람과 한번 오랜 시간 같이 연결해서 지내고 싶다라는 그 감정을 느꼈을 때, 그때가 뜨거움을 느낀 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표현하기는 뭔가 어렵지만, 그때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그 내가 어떤 그때 감정을 가졌었는지 떠올려 볼 수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초반에 어떤 피상적인 관계에서 좀 더 이 사람과 링크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느낄 때가 상희님한테는 뜨거운 순간인가 봐요. 네. 그랬나 봅니다. 굉장히 깊어지는 질문이고, 근데 아직 지금, 2m까지밖에 안 갔는데. 네, 벌써 2m만 가도 뭔가 감정이, 어, 약간 뭔가 뜨거워지는 그 느낌. 근데 다이빙도 사실 그 2m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잖아요. 2m만 2m에서 들어가도, 한 5m가 제일 힘들죠. 네, 2m만 들어가도 이제 물, 물은 저기 이미 더 위에 있는 순간이니까 정말 그 맞아요. 순간을 느끼는 것 같아요. 카드 내 맞아요. 이름이 너무 멋집니다. 다이빙 카드. 수심으로 표현한 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1m부터 질문을 하다 보면 한 3, 4m까지는 되게 좀 쉽지 않은 감정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질문과 대화를 처음 나눠보시는 분들은요. 근데 한 5m 넘어가면 오히려 질문은 더 어려워지는데 마음은 더 편해지고. 이번에는 상인님이 그 질문 카드를 뽑으셨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제가 답하는 차례예요. 네. 같은 질문에 상대도 답을 하거든요. 라이프쉐어가 상담하고 조금 다른 거는 서로 대화를 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뭐 상대에게도 또 영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음, 공감 속에서 위로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위로와 영감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저는 그 어릴 때 제가 유치원 다닐 때 뭐 아마 4, 5살이었을 것 같은데 집에 가는 길에 그 들판을 지나갔었어야 됐어요. 네. 그 들에 되게 예쁜 들꽃이나 뭐 풀 같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맨날 너무 그 꽃들이 이뻐서 뭐 꺾기도 하고 떨어져 있는 걸 줍기도 해서 꽃다발을 만들었어요. 항상 집에 올 때. 음, 그래서 집에 오면 이 꽃다발이 이렇게 생길 정도로 모아서 그걸 엄마한테 선물로 드렸어요. 꽃다발이라고. 엄마도 너무 좋아하고 저도 그 꽃을 꺾는 순간 그리고 엄마한테 꽃을 그렇게 드리는 순간 엄마가 좋아하는 걸 보는 거 이런 게 이제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그쵸. 자신이 만들어서 줄 때, 주는 걸 또 받아줬으니까 이제 사랑이 그것도 완성이 된 거죠. 받아주기도 하니까 완성이 되는 거. 그때가 초롱님이 가장 뜨거움을 이제 느꼈을 때, 그 순간 뜨거움을 초기에 느꼈을 때라고 생각하는 거네요. 행복감이 제일 높아요. 사랑 속에서 행복했던 최고 행복했던 순간 생각하면 그때인 것 같아요. 이 카드로 인해서 그 시절까지 돌아가기도 했네요, 이미. 그때 생각이 저도 갑자기 나네요. 준비한 건 아닌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초롱님, 지금 이런 라이프 쉐어라는 휴식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시는데, 쉽지 않잖아요. 개인 이렇게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게, 그리고 그거를 사업의 종류가 어떤 휴식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특별한 과정인 것 같은데, 이런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이제 사춘기 때 음악에 굉장히 이제 위로를 많이 받아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난 꼭 음악 쪽 일을 해야겠다, 언젠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한 30살 정도 됐을 때 음반 기획사로 정말 이직을 했었어요. 물론 음악 때문에 위로받았던 순간도 있지만, 너무 일에 이제 몰두하다 보니까 음악 들을 시간도 사실 없고, 물론 내가 만드는 음악은 많이 듣죠. 근데 그 외의 음악을 들을 시간이 잘 없죠. 그리고 또 삶도 좀 많이 피폐해지고 너무 좋아하고 열심히 해야 되다 보니까, 음. 그게 이제 뭐 좋아하는 걸 하는 건 좋은데 이제 그 외의 것들이, 삶이 많이 좀 무너졌던 것 같아요. 너무 피폐해져서 좀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그땐 힘들었어요. 그냥 그때 이제 부업으로 했던 게 에어비앤비, 우리 집에 이제 남는 창고방 하나를 내줘가지고 에어비앤비를 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여행객들은 일단 좀 파지티브한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 그 그렇죠.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되게 철학적인 질문들을 저한테 던지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유럽 배낭 여행객들인데 좀 히피 같은 애들이었죠. 네. 뭐 심지어는 에어비앤비를 왜 하냐부터 그런 질문들도 많이 했겠네요. 그런 가벼운 질문부터 저의 바로 아킬레스건이나 취약점을 물어보는 질문이라던가, 왜 사냐, 너는 왜 살아있냐, 음. 되게 시간과 죽음, 나의 뭐 연약함, 그럼에도 지키고 싶은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막 쏟아내는 것들을 좋아하는 히피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안의 것들이 이제 고민들이 이제 있었는지도 모르는 고민들을 발견하고 그걸 대화를 하면서 되게 많이 풀리더라고요. 음. 그리고 듣는 사람이 나도 그래, 나도 엉망진창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공감이 되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되게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춘기 때 음악 좋아했던 것처럼 성인이 돼서 이 대화 안에 있는 위로 때문에 엄청나게 깊은 대화를 나누는 행위에 빠져버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혼자 한 2년 정도 외국인 친구들이랑 하다가 제 삶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뭐 사람도 밝아지고 좀 여유가 있게 되고, 뭐 감정의 찌꺼기를 매일 밤 해소하니까 라이브시어 난 본격적으로 한 1, 2년 만에 되게 삶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 좋은 거는 좀 한국 사람들한테 좀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책을 내셨는데 에어비앤비 관련해서 책을 내셨잖아요. 그 책도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네, 저 첫 번째 책은 이토록 쉽고 멋진 세계여행이라고, 그거는 이제 실제 세계여행 책이 아니라 세계 다양한 나라에 있는 친구들이 저희 집에 이제 뭐 머무르면서 제가 그 친구들과 대화하고 라이브시어 했던 것들이 마치 그 해외여행 제가 간 것 같더라고요. 전 세계로. 해외여행 가면 낯선 여행객들 만나서 깊은 대화도 나누고 우정을 쌓는 게 사실 여행의 되게 큰 묘미잖아요. 그 묘미들을 저희 집에서 계속 느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나 매일 밤 어디 뭐 워킹홀리데이에 온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낮엔 일하고 저녁에는 해가 네. 되고 공대를 쏘다니고. 그래서 이제 그 일상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에 이제 책이 됐죠. 음. 알겠습니다. 두 어떻게 번째 책과 곧 세 네. 번째 책이 한 열흘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책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새로 두 나올 번째 책. 책은 일상 근처에서 하는 휴식과 작은 여행에 대한 책이었는데요. 작은 여행 다녀오겠습니다는 책이었고, 그 책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또 코로나 시대에 여행을 또 못 가면서 일상 음. 여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일상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여행을 통해서 나를 리프레시하는 책이었다면, 세 번째 책은 제목이 나의 첫 사이드 프로젝트인데, 사이드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내 인생의 부캐들을 만들고, 좀 꺼내지 못했던 페르소나들을 꺼내는 작은 작업들을 이어가면서 삶을 좀 더 매력적으로 다채롭게 사는, 제가 처음 에어비앤비 했던 거, 뭐 라이브쉐어를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본업이 되었던 거, 또 저처럼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삶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네. 매력적인 사람들에 대한 뭐 인터뷰도 한 3개 들어가고요. 음. 그런 책입니다. 그쵸. 사람들이 그냥 한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사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살면 그 관심사로 인해서 내 삶이 굉장히 좋아지기도 하고 오히려 그 관심사가 나중에는 내 주업이 되기도 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초롱님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고 요즘 시대에 또 필요한 그런 책인 것 같네요.
사람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살 수 네. 있도록. 매몰되기가 쉬우니까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직업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필드가 요즘엔 없어지기도 하고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의 또 다른 가능성 없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안에 되게 몇 가지 공식들이 있고 비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음, 근데 또 매력적이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비밀들을 이미 본능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고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소위 인사이드를 말고 그냥 좀 네. 평범한 어떻게 하면 좀 더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매력적으로 살 수 있을까? 또 다른 가능성을 펼칠 수 있을까? 혹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책 쓰고 싶어서 썼어요. 그렇군요. 그런 사이드 프로젝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사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을 것 같아요. 네. 책이 너무 잘 나왔어요. 네. 라이프 쉐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라이프 쉐어까지, 조롱님이 이제 하게 되었는지도 봤습니다. 그럼 올해 얼마 안 남았지만, 짧은 계획이 있나요? 연말은 이제 다이빙 클럽이라고 해서 라이프쇼에서 만드는 이제 인생 토론 그리고 뭐 명상 이런 리트릿 컨텐츠 전반을 정기적으로 같이 하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게 이제 11, 12월 달에 마지막 시즌을 보내요. 그래서 그 수십 명 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분들하고 좀 진하게 대화하고 더 깊어지고 내 취약점을 드러내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좀 안전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거를 좀 중심적으로 좀 올해 한 해 마무리하는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말을 맞이해서 비 있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 입장에서 저희 이제 라이프쇼 대학 카드 그리고 다이빙 노트 이런 제품들을 소량으로 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소비자분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펀딩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곧 오픈 일주일 기준 오픈을 하는데 아마 11월 달에 말에 오픈해서 12월 중순쯤에는 이제 상품들을 받아볼 수 있도록 좀 급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제품들을 이제 원하시는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는 거 그리고 이 영상이 편집돼서 나갈 때쯤은 펀딩을 시작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네요. 아마 11월 30일쯤 오픈될 테니까 네. 오픈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주소 올려놓으시면 찾아가실 수 있도록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다이빙 클럽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럼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모임에 참가할 수 있고,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건가요? 다이빙 클럽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죠. 내가 좀 내면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 그걸 좋은 사람들과 좀 나눠보고 싶고 용기를 얻고 싶고 그런 분들이라면 누구든 오실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남녀노소 나이가 적고 많고 상관이 없고요. 네. 저희는 그래도 수평어 커뮤니티라 네. 영어처럼 서로를 존중하지만 뭐 님, 씨 이런 걸 붙이지 않고 만약에 정상인님의 그 닉네임이 상인이면 상인아 이렇게 바로 부르고 말을 놓는 네. 수평어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나이도 묻지 않고 직업도 묻지 않고 이런 것들이 좀 프라이버시를 좀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룹이라 해외 리트릿 센터 온 것처럼 영어를 쓰듯이 한국어를 쓰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서 나이는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면에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디 사람이 얼마나 진솔할 수 있는지 혹은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수평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보통 님자를 많이 붙여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호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근데 님자를 붙이는 순간 약간 멀어지는 느낌도 사실 있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그냥 저한테 라이언 이렇게 부르고 하는데 라이언 님 하면 뭔가 약간 조금 멀어진 느낌, 존중하는 느낌과 예의를 격식을 갖춘다는 느낌이 동시에 있는데 아예 그 격식조차 없애버리고 정말 더 가까이 친근하게 된다는 것이 조금 더 인상적입니다. 이런 나이를 잊고 오히려 더 젊어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다이빙 클럽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라이언부터 오세요. 저도 너무 가고 싶죠. 너무 가고 싶습니다. 여기 오면 약간 초등학교에 다시 입학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모두가 다 말을 놓고 네. 물론 서로 되게 존중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어차피 내면에서 나오는 거니까. 엄청 마음이 편한 친구를 얻으면서도
또 서로 이렇게 뭐 삶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는 그런 뭔가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 거를 혼자 개인과 개인 간으로 한다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어떤 커뮤니티 자체가 있다는 것,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런 문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다이빙 클럽의 가장 매력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네. 올해 계획은 이렇게 들었는데 초롱님의 인생 목표가 있을까요? 첫 번째 가까운 인생의 목표는 내년 1월달 2021년 1월달에 좀 싱킹 위크를 딥하게 가지는 게 제 첫 번째 가까운 인생 목표예요. 그래서 싱킹 좀 위크라고 하면은 혼자만의 개인적인 시간으로 일주일 정도 갖는다는 건가요? 네네 제가 뭐 빌 게이츠는 아니지만 제가 수준에 갈 수 있는 좋은 숙소에 가서 내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만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인생 경영에서 이제 네. 어떻게 내가 돈을 벌고 어떤 커리어를 쌓아가야 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하지만 어떤 가치를 쫓아야 되는지 혹은 내가 용서해야 될 나의 과거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정성적인 거 내 삶의 문화에 관련된 것도 좀 생각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것만 하는 시간을 좀 1월 달에 간절히 가지려고 하고 그게 너무 기대되고요. 그때 이후로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2020년 최저원으로 살아오면서 삶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좀 소속감을 주고 싶다. 여기 와서 언제든지 좀 쉴 수 있고 삶에서는 이제 플레이어고 뭐 마라토너고 하겠지만 제 곁에 왔을 때는 뭐 장비들 좀 내려놓고 뭐 스키장에 있는 로찌처럼 잠깐 몸 좀 녹였다 갈 수 있는 그런 휴식과 소속감의 공간을 좀 뭐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더라도 그런 커뮤니티라도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나도 그 안에 소속되고 사람들에게 유대감을 좀 나누고 싶다는 그런 목적이 좀 있어요. 보통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네, 여행 여행을 가 목적으로 이렇게 간다기보다 그 여행의 목적이 나의 내면과 앞으로의 생각, 여러 가지를 다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 이게 조롱님의 다음 목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라이프 쉐어라는 운영 체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공간이라기보다 이런 휴식할 수 있는 소속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거를 만든다는 것. 설명이 좀 어렵지만 제 설명을 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 같네요. 이게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이 많은 명상 센터들이나 자가치유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라이프 쉐어의 조금 다른 점은 연결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이제 자기를 알아가는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고 한데 오히려 그런 대화 카드도 그렇고 대화 카드도 질문을 주고 너가 대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그 질문자도 거기에 대답해서 같이 서로 연결을 해야 하면서 같이 치유하는 방식인 것 같고 이 맞아요. 연결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삶에 중요하다는 거를 초롱님의 라이프 쉐어를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뭐 짧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상인님이 워낙 좋은 에너지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꾸준히 구독하시면 구독자분들에게도 좋은 에너지가 삶에 전달될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라이프 쉐어가 만드는 커뮤니티, 뭐 다이빙 클럽이라든지 라이프 쉐어가 뭐 만들고 있는 그런 교구들도 일상에서 한번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도 있으니까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또 줌으로 편하게 접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이프 쉐어의 최재원 초롱님이었습니다. 안녕.